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손지혜입니다. 오늘은 밸류 매니지먼트 그룹의 박형준 대표의 초연결 시대 플랫폼 마케팅을 위한 완전한 해답 BTS 마케팅을 소개합니다. 국가대표 아이돌 한국의 7인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의 성공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간접 효과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은 수천억 원씩 상승했습니다. 방탄소년단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과 함께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주가까지 동시에 상승하고 있고, 또 여러 금융기업에서는 이 방탄소년단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가 최대 2조 원대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죠.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데뷔 전부터 연습벌레로 알려져 있었고, 또 세계적인 스타가 된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심과 노력만 가지고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작가의 얘기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뒷면에는 오늘날 사회 문화의 흐름, 경영 환경의 변화, 그리고 현대기업의 성공 공식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은 작은 기획사 소속이지만 쟁쟁한 거대 엔터테인먼트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세계적 그룹으로 성장했다. 현대의 초연결 사회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을 꿈꾸는 경영자들은 이런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과 비즈니스적 원리를 반드시 짚어보아야 한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소로 4가지 축을 꼽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세계 시장을 공략했던 타이밍, 소수 폐쇄 집단에 집중했던 타겟팅, 캐즘을 넘을 수 있었던 완전 완비 제품, 네트워크를 타고 전파될 수 있었던 화제성의 이 4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는 이 4가지에 대해서 4부에 걸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소인 4가지 축 중에서 그 첫 번째,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세계 시장을 공략했던 타이밍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탄소년단과 캐즘 마케팅, 세계 정복의 최적 타이밍은 글로벌 K-팝 시장이 달구어지다.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시점은 2013년이고 본격적으로 해외에 알려지고 뻗어나간 시점은 2015년경부터다. 만약 방탄소년단이 진정성을 무기로 10년 전, 아니 5년 전에 미국 시장에 도전했으면 어땠을까? 혹은 지금보다 5년 뒤에 도전했으면 어땠을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성공했을까?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티브 잡스는 휴대전화, 업무용 PDA, MP3 플레이어를 하나로 합친 혁신적인 제품을 줄곧 꿈꿨다. 그는 모토로라와 합작으로 락커라는 휴대전화를 만들어 2005년에 출시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진화하기 전 단계 개념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겨우 도입 단계였다. 소비자는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는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으므로 대중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결국 스티브 잡스는 모토로라와 결별하고 락커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스티브 잡스조차도 도입 단계를 돌파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처럼 시장에는 성숙 단계에 따른 흐름이 있다. 지금은 아이폰이 당연시되고 누구나 편하게 쓰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시장에서 처참한 실패를 맞게 되었다. 2009년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폰 3GS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전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스마트폰은 기술 자체로는 혁신적인 제품은 아니었다. 무선 통신, MP3, 터치패드, 동영상 기능 등의 모든 기술은 기존에 이미 오래전에 개발된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중요하지 않다. 제품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시장이 충분히 달구어져 있어야 한다. 방탄소년단은 시장의 환경이 무르익은 정확한 시점에 흐름을 타게 되었다.
방탄소년단이 뻗어나간 2015년에서 2016년은 시장의 흐름상 K-팝이 대중 고객에게 전달되기에 적당한 타이밍이었다. 과거 10여 년 동안 K-팝이 수차례 외국에 소개되어 세계적으로 K-팝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학습되었으며 K-팝이 전달하는 영상, 품질에 대한 이해와 추가적인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두 번째, 글로벌 시장을 읽는 도구 산업 수명 주기. 세계 K-팝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방탄소년단은 고객이 충분히 학습된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했으며 아시아의 청소년 집단인 이 얼리 어댑터 팬층을 타겟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캐즘, 즉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정체 상태에 이르는 현상을 넘어서서 성장할 수 있었다. 즉 방탄소년단을 기점으로 K-팝은 성장기를 맞은 것이다. 이것은 과거 K-팝 선구자들의 새로운 도전에 방탄소년단의 고객 집중 노력이 더해져 이뤄낸 합작품이다. 거시적 시장의 흐름은 절대 거스를 수 없다. 그전에는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도 혹은 방탄소년단보다 더 뛰어난 그룹이 세계 시장에 뛰어들었더라도 시장에서 성공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즈니스에서 시장을 보는 눈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 경영 환경과 같이 세계화, 대형화가 진행되고 기술 변화가 매우 심한 상황에서 경영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 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비결은 두 가지다. 고객의 요구를 포착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즉 시장을 만들거나,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성장하는 사업에 뛰어들어 시류를 타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많은 노력과 위험이 따르지만 후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후자인 성장하는 시장에 뛰어들어 급물살에 잘 안착한 케이스다. 물론 성장하는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방탄소년단과 비슷한 시기에 많은 쟁쟁한 아이돌 그룹이 해외 시장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시류를 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류에 적합한 상품을 내놓는 것도 큰 과제다. 하지만 일단 사업의 성패가 산업 수명 주기 단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과 각 단계의 기본 법칙만 알고 있어도 성공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시장의 변화 단계에 따라 성공 요인은 완전히 다르다. 이를 산업 수명 주기라고 칭한다. 산업 수명 주기는 도입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쇠퇴 단계로 구성된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 수명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많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영자는 각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2010년 초의 북미 시장은 도입 단계의 시장이었다. 도입 단계 시장에는 괜찮은 아이디어와 개성 있는 음악 장르들은 있지만 그 고객층의 규모가 작아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시장의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무난한 상품, 즉 완전 완비 제품이 나와야 하는데 이 시기의 상품들에는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필수 요소가 하나 이상 빠져 있다. 도입 단계에서 캐즘을 넘어 시장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브랜드 구축에 힘쓰고 임계 질량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도입 단계의 늪, 캐즘이란 무엇인가?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2013년 당시 북미 시장에 대중적인 K-팝이 열려있지 않은 시기였다. 이러한 산업 단계를 도입 단계라고 한다. 도입 단계는 성공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충분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가능한 한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입 단계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데 거대한 간극인 캐즘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혁신 사업은 대부분 도입기 시장에 갇혀 있다. 과거 SM이나 JYP 등 대형 기획사처럼 무리하게 많은 자본을 투입해도 도입기 시장에 갇히게 되면 수익성이 낮아져 결국 철수하게 된다. 투자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도입기를 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 기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 북미 시장에서는 K-팝을 들어본 사람이 매우 소수이며 K-팝을 즐기는 사람은 뜨내기 고객밖에 없었다. 저자는 캐즘 극복 원칙으로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충분히 달구어질 때를 기다려라. 한 마리 토끼만 쫓아라. 3의 법칙을 기억하라. 먼저 시장이 충분히 달구어질 때를 기다려라. 방탄소년단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이전에는 K-팝의 수준이 낮아서 해외 시장에서 통하지 않았던 것일까? 보아, 원더걸스, 빅뱅 등의 음악적 역량은 세계적 수준에 뒤지지 않았으며 퍼포먼스는 당시의 메이저 해외 시장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단지 고객이 그것을 받아들일 배경 지식이 없었을 뿐이었다. 이와 유사한 비즈니스 사례인 세그웨이에 대해 알아보자. 2010년경 서서 타는 2바퀴 전동 스쿠터 세그웨이는 스티브 잡스가 PC 이후 가장 놀라운 발명품이라고 극찬할 만큼 혁신적인 제품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고객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캐즘을 넘지 못하고 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세그웨이는 지능적인 메커니즘과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출시 당시부터 많은 이의 주목을 받았다. 당연히 이동수단의 발전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서 타는 스쿠터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높은 가격, 배터리 문제, 인프라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일부 한정된 고객층에게만 팔리는 제품이 되고 말았다. 도입기를 맞이한 혁신적 신사업은 일반 대중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 고객은 그 기간 동안의 경험 및 학습을 통해 새로운 제품에 대해 인지하지 않으면 섣불리 먼저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은 대중이 제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꾸준히 제품의 개념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주입할 필요가 있다. 대중적인 인지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캐즘을 넘을 준비가 된 것이다. 도입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브랜드 구축이다. 큰 성장을 목표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브랜드를 구축하고 노하우를 쌓아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현명하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후 3년에서 4년간 작사, 작곡 능력을 기르고 안무 실력을 쌓았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 팬들과의 교감을 꾸준히 하고 친숙한 컨텐츠를 쏟아내며 방탄소년단이라는 브랜드를 견고히 구축했다. 캐즘 극복 원칙 2번째, 한 마리 토끼만 쫓아라. 방탄소년단은 아시아 지역 초기 고객에게 오랜 기간 집중하는 전략을 폈다. 온라인으로 꾸준히 소통하며 소수 고객의 마음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초기 고객 집중 전략은 향후에 네트워크를 타고 폭발적으로 전파되는데 이것은 과거 국내의 김치냉장고 사례와 유사하다. 냉장고 제조회사인 위니아만도는 1990년대 후반 냉장고 사업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가정에서 필요한 식품 냉장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니즈는 분명히 있지만 한 가정에서 2대 이상의 냉장고를 두는 것은 당시의 통념과는 맞지 않았다. 따라서 위니아만도는 김치 전용 냉장고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김치 냉장고라는 개념이 매우 보편적이지만 당시만 해도 김치 전용 냉장고라는 컨셉은 매우 생소했고 극히 일부의 주부들만이 반응했다. 김치 냉장고라는 개념을 소비자에게 주입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들을 펼쳤지만 오랜 기간 사용한 마케팅 비용만큼 매출이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다. 위니아만도는 강남 지역에서 500여 명의 고객 평가단을 모집하고 김치 냉장고를 4개월간 무료로 체험해보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4개월 후 반값에 구매하든지 반품하도록 했는데 놀랍게도 모든 주부가 구매했다. 이를 계기로 서서히 강남 지역 주부들 사이에서는 김치 냉장고가 화제거리가 되었고 입소문을 타고 김치 냉장고의 구매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강남의 주부들 사이에 인기를 끈 김치 냉장고는 차차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전국적인 붐을 이루며 수요층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김치냉장고는 오랜 기간 도입기를 지내면서 서서히 시장에 알려졌지만 좀처럼 구매가 확산되지 않았다. 충분히 시장이 달구어졌지만 확산이 일어날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도입기의 이러한 상황에서 확산이 일어날 특별한 계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캐즘을 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캐즘을 넘을 수 있는 임계 질량을 채우는 것이다. 성장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계 질량을 넘어야 한다. 이 임계 질량은 유행을 선도하는 고객군의 크기와 같다. 방탄소년단이 캐즘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아미를 비롯한 팬덤의 힘으로 임계 질량을 넘겼기 때문이다. 임계 질량은 단순히 구매 고객의 수가 아니다. 집단 전체의 활동량, 즉 구매 고객 수 곱하기 인당 활동량을 의미한다. 인터넷에 산재한 엄청난 양의 방탄소년단 컨텐츠에 푹 빠진 이들 소수 그룹은 열성 팬으로 발전했다. 유행을 선도하는 강한 네트워크를 가진 이 소수 그룹에 의해 방탄소년단은 큰 화제성을 불러왔다. 초기 열성 팬들의 소문을 통해 이 방탄소년단이 대중에게까지 알려지면서 도입 단계의 얼리 어댑터 임계 질량을 초과한 것이다. 이번에는 캐즘 극복 원칙 세 번째 3회 법칙을 기억하라입니다. 3회 법칙이란 집단 동조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법칙이다. 인간은 남을 따라하는 성향이 있고 그룹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다. 이에 따라 3회 법칙이 나타난다. 자신 주변의 한두 명만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지만 3명이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느 사교 집단에서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친구가 3명을 넘는 순간 그 집단은 모두가 방탄소년단의 팬이 되게 된다. 3명의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집단이라고 인식하는 최소의 숫자이기 때문이다. 도입시장에서 성장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객 주변에 3명이 필요하다. 김치냉장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줌마 집단에서 3명이 사용하면 그 집단은 모두 사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방식으로 소속 집단 간 도미노처럼 전체 고객에게 유행이 전파된다. 따라서 집단에 집중적으로 유행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행이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활동이 임계 질량이다. 하나의 무리에서는 3이 임계 질량인 것이다. 도입 단계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테크 산업에서는 사업 초기에 단기간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충분히 물을 붓는 것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에서 활동량은 여러 고객에 의해 동시에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서로가 동질감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활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직이 와해된다. 결국 팬클럽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초기에 상품을 경험시켜 임계 질량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끈끈하게 동질감을 갖고 활동량을 늘리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소인 그 첫 번째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세계 시장을 공략했던 타이밍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 내용의 전체 서머리입니다. 제품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시장이 충분히 달구어져 있어야 한다. 과거 10여 년 동안 K-팝은 꾸준히 외국에 소개되었다. 방탄소년단은 K-팝이 세계 시장에서 무르익는 시점에 진입해 성장 흐름을 타게 되었다. 비즈니스에서 시장을 보는 눈을 갖추는 것은 최우선이다. 현대 경영 환경과 같이 세계화, 대형화가 진행되고 기술 변화가 매우 심한 상황에서 경영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산업 수명 주기는 도입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쇠퇴 단계로 구성된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 수명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많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도입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에는 수요가 정체되는 시기인 캐즘이 존재한다. 캐즘에 갇혔을 때 기본적으로 고객은 학습 시간을 필요로 한다.
캐즘을 넘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이 충분히 달구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브랜드 구축에 힘써야 하고, 둘째, 임계 질량을 넘을 수 있도록 초기 고객에 집중해야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밸류 매니지먼트 그룹의 박형준 대표의 초연결 시대 플랫폼 마케팅을 위한 완전한 해답, BTS 마케팅 1부를 소개했습니다.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